아니, 그래서 사전에 하루 빠진다고 이야기했었어요. 핸드폰이 맛이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if they didn't wear gloves 여기까지 했잖아. 자, 그래서 만약 그들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너 뒤에 떠들었어, 안 떠들었어? 안 떠들었냐? 만약 그들이 지금 장갑을 끼지 않는다면 그들의 손은 지금 아플 거다 해서 지금 여기 이제 didn't 쓴 거.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긍정문인데 부정문으로 내려왔고 부정문으로 내려올 때 시제가 과거형으로 쓴 것까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don't로 시작은 했지만 부정문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또 긍정문으로 내려왔죠. 얘가 사라지면서 간 거지. 그래서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일단은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헷갈렸을 때는 긍정을 부정으로 고쳤나, 부정을 긍정으로 고쳤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이 내용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갑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는 이제 그 끝에 보시면 if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쓰는 그 형태잖아요. 자, 그럼 여기 had pp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인 거야. 그래서 had pp를 쓸 때는 과거 사실의 반대인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던 거구나라는 그런 표시라는 거죠. 근데 해석할 때 지금 우리가 PP에다가 맞추셔야 돼요. 다른 데에다가 초점 맞추지 마시고 PP를 해석을 하는 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주어 다음에 과거형 동사 들어오고 우드, 쿠드, 마이트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똑같이 추측의 표현을 쓰지만 끝에 보시면 have pp 쓴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맨 끝에? 맨 끝에 have pp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과거형인데 거기다가 과거형을 더한 거지. 즉, 대과거형이 또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걸 써주는 이유는 동사 원형을 쓰면 이제 지금 일이라는 일인데 have pp를 쓰면 어쨌든 시제가 한 시제 더 앞으로 갔기 때문에 아, 또 더 과거에 관련된 이야기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여기도 해석할 때는 pp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 주셔야 돼요. 다른 데가 아니라 pp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 주시는 게 포인트다. 자, 그래서 기본 해석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 해석 보면 만약에 주어가 과거에 동사 했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pp라는 거지. 여기 동사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pp입니다. 여기다 pp라고 쓰시고 pp를 했다는 이야기고 그랬더라면 주어는 과거에 결국에 pp를 했을 거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된다. 보통 요거 자꾸 have에다 집착을 해가지고 have를 자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밑에 이제 예문 한번 보세요. 밑에 예문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똑같은 예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had 쓰면 어디다가 초점 맞추라고? 여기 끝에 있는 요 pp에다가 초점 맞추시라. 그러니까 뉴 테크놀로지를 그때 가졌더라면 그러니까 과거에 갖지 않았던 거지. 그렇다면 또 여기 우리는 과거에 어땠을 거야? 어떤 장소에 살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다. 라는 표현. 자, 근데 이걸 직설로 쓸 거야. 직설법으로 쓰면 일단은 긍정문이죠, 둘 다. 둘 다 긍정문이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지. 새로운 기술을 갖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idn't라고 이제 시제를 일단 고치면서 부정문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 테크놀로지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내려올 때도 과거형으로 내려오시되 또 시제를 과거형으로 또 다시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장소에 살지는 않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적용 가세요. 실전 적용은 아까 했던 그 지문 똑같은데 여기도 이제 이 원에 집착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과거에 장갑을 안 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장갑을 끼웠더라면, 과거에 끼었더라면, 자, wouldn't have got hurt 하면, 저기 wouldn't 다음에 have 다음에 hurt인데, 요 got hurt에 꽂혀야 된다는 거지. got hurt는 다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때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아프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위에서도 그랬지만, 여기는 긍정문이고, 여기는 부정문이거든?
그래서 직선로 내려올 때는 긍정이 부정이 되고, 자, 부정은 또 어떻게 되죠? 또 긍정이 되고. 이런 순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글러브를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들의 손은 아팠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어떤 틀만 좀 이해를 하시면, 연습할 때 여러분이 신경만 좀 써주시면 되거든요. 주관식 하실 때. 자, 그래서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혼합가정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혼합가정법이라는 거는 가정법 아까 두 개가 좀 다 섞여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일단 처음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자, had pp가 왔어. 그러면 일단은 꽂혀야 되는 게 이제 pp에다 꽂혀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과거에 이런 일이 없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해석은 여기는 과거로 할 거야. 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표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시면 여기서 동사 원형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이야기는 그래서 현재 이럴 거다라는 현재에 관련된 추측이라는 거지. 현재를 추측하는 내용인 것이야. 동사 원형까지만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과거로 해석을 하시는데 뒤에는 해석을 어떻게 해? 현재로 또 해석을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앞에는 헤드 PP로 시작해서 과거로 해석을 하지만 뒤에는 지금이라고 붙여서 현재로 해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럴 거야. 지금도 이런 일은 있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순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혼합 가정이라고 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니까 예문을 한번 보세요. 예문 보니까 이제 아까 그 내용이야. 자, 여기 이제 B만 볼게요. 만약 그들이 자, 헤드 원 썼기 때문에 우리 포인트가 또 여기 있는 거지. 원에 있는 거지. 자, 여기다 해석을 할 건데 헤드를 썼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해석하자. 그때 장갑을 끼었다면. 하지만 얘는 과거에 장갑을 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인 거야. 지금 뭐 할 거냐면 자, 아프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가는 거죠.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요건 이제 현재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해석을 해줬지.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이제 내려와, 직설법으로. 자, 여기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didn't where를 씁니다. didn't where를 썼어요.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이제 get hurt를 썼죠. get hurt를 썼는데 get hur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또 현재형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여기 애초에 not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문이 긍정문으로 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혼합가정이라는 거는 앞에는 과거로 해석하는데 뒤에는 또 현재 추측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구나. 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IWish인데 사실 IWish도 방금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면 너무 쉽다. 왜냐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I wish 우리 배울 때 요런 표현 옛날에 배웠죠. 앞에 그 투부정사 준동사 할 때 했던 내용인데 I wish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오는 경우 봤어. 그래서 콘서트 가는 그 내용으로 해서 준명이 콘서트 데려갔던 거 기억나? 그래서 뭐 그 wish도 있었고 want of wish에서 기억나시죠? 그 내용인데 자 wish는 이제 삼형식 동사고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이 뒤에 이제 막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 내용인데 얘도 사실 보시면 내가 바라는데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바라는 거야.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바라지 않을까? 그래도 아주 불가능한 어떤 미래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내가 현재에 있는 일에 대해서 바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바랄 수도 있냐면 과거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또 바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거는 지금이야. 바라는 거는 지금인데 지금 사실을 바라는가? 아니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있는 사실을 바라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I wish는 똑같아. 요건 주절이야, 얘들아. 위에다가 주절 써봐, 주절. 너도 계속 코멘트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나와. 하나는 과거형 동사 나올 수 있고, 뒤에 또 하나는 헤드 PP라고 해서 헤드 PP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근데 이거를 또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무조건 뒤에 이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형 동사는 언제 쓴다 그랬지? 현재 사실과 반대. 반대될 때 쓴다. 그러면 과거형 동사의 이 내용은요, 현재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현재 바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인 거야. 현재 사실과 반대 쓸까?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법 과거가 뒤에 들어온다 했어. 방금 얘기했던 가정법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가정법 과거야. 그리고 여기 헤드 PP가 들어왔어. 그러면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지금 바라는 거구나. 거기 그렇게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으로 또 가시면 이제 이 기본 해석이 나온단 말이지. 기본 해석은 나는 바란다라는 내용은 똑같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바라는 내용이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과거 동사를 쓰면. 그래서 과거 동사를 쓰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해석을 지금이라고 해석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동사를 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속뜻은 뭐야? 내가 그런 일을 지금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ad pp를 썼다, 뒤에다. 그러면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과거에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했기를 바란다. 즉 여기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 pp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pp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주셔야 됐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본 내용을 이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옆으로 가서 이제 봅니다. 옆에 가서 보니까 바라는 내용이 두 가지인 거야. 바라는 내용이 첫 번째는 매트유야, 매트.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지금 못 만났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해석을 하면 나는 바라는데 너를 지금 서울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이야. 그리고 여기 헤드 매트를 썼어. 그러면 과거에 만났기를 바라지만 과거에 만나지를 못했던 거죠.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도 직설법이 있어요. I wish도. I wish는 I am sorry that으로 시작을 합니다. I am sorry that으로 시작을 하고 방금 요 I met you인 서울과 I had met you인 서울이 이제 뒤쪽으로 들어갈 건데 자, 뒤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내가 지금 그녀랑 못 만나죠. 내가 너랑 지금 못 만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아까 긍정문이었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부정문으로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meet라는 단어 이제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너를 못 만난다. 그 다음에 아까는 과거에 너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또 얘를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didn't라는 말을 써주고 didn't meet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이해했다 그러면 아이위시 가정법도 그대로 틀을 따라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고치는 것까지도 완전히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걸 일단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이게 이해가 됐으면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가시면요. as if 가정법 나와요. 자, as if 가정법은 뒤에 과거형이나 또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즉, 과거형 동사나 과거 완료형인 had pp를 쓴다라는 이야기인데 얘는 좀 복잡해. 얘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주절에서 배울 때 I wish까지만 배웠잖아.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면 I wished까지 배우거든? 근데 내가 I wished는 뺐어.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 근데 as if 같은 경우는 주절이 과거형일 때도 있고 현재형일 때도 있고 두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 첫 번째 박스 있잖아? 여기 첫 번째 박스. 요 박스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요. I wish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현재형 동사,
여기 현재형 동사면 뒤쪽에 과거형 들어오겠죠. as if 쓴 다음에 과거형. as if 쓴 다음에 had, pp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들어오겠죠.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이야. as if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잘 보시면 얘가 주절이기 때문에 뒤쪽에 나와 있는 as if 같은 경우는 종속절이에요. 즉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부사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붙이는 거야, 뒤에. 자, 그랬을 때 여기 과거형 동사가 왔다. 과거형 동사가 왔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아,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야. 근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뭐 행동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보면은 끝에가 마치 주어가 동사를 하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제 과거에가 아닌데 여기 과거에 써있나? 아, 여기 아니야. 과거에가 아니라고 잘못됐다. 지금이야, 지금. 지금 하는 것처럼. 바뀌었네.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은 없는데 마치 주어가 동사를 지금 하는 것처럼 뭐 하더라 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가 또 현재형 동사였잖아. 근데 as if가 지금 pp로 들어와 있어. 이럴 때는 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가정법 그대로 이제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pp에다 꽂혀서 마치 주어가 pp를 했던 것처럼 이건 대과거가 아니라 그냥 과거인 거지. 과거에 뭔가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는 과거에 그런 일은 없었나 보다. pp는 그런 일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문으로 보자. 밑에 바로 있는데 이제 여기 있죠. 자, 이거 보시면 그가 말을 했어요. 그가 말을 했는데 자, as if부터 헐까지. 거기 메리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지금 안 한 거지. 지금 안 한 거지. 근데 그는 말했는데 너가 지금 그녀랑 결혼을 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 하지만 넌 지금 결혼한 상태가 아니지. 메리드를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거를 직설로 쓰면 in fact 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써주고. 너는 지금 그녀와 결혼 상태가 아니다. 이걸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잘못 써갔네. 자, 여기는 don't, don't. 그러니까 사실은 너는 그녀랑 you don't marry. 결혼하지 않았지. 결혼한 상태가 아니지, 지금. 결혼하고 있지 않지. don't marry. 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으로 다시 가서 had marry를 썼어요. had marry를. 그러면 여기는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마치 그녀가 과거에 결혼을, 그러니까 너랑 그녀가 과거에 결혼을 했던 것처럼 지금 말한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doesn't marry로 쓰는 게 아니라 과거 표현이니까 이제 이거 바뀌었네 뒤에가 didn't야 didn't. didn't로 고쳐줄까요? didn't. didn't marry her 이래서 여기는 이제 현재형으로 다시 바꿔 쓰고 여기는 과거형으로 바꿔 쓰면 되나 보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 가정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 과거형 동사를 쓰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주어 다음에 과거형 동사를 썼어. 그 다음에 as if 다음에 또 과거형 동사를 썼다. 그러면 얘를 따라갑니다. 이 앞에 있는 과거형, 주절에 있는 과거형 동사를 따라가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과거형 동사면 있는 그대로 그냥 가. 여기도 과거형인 거야. 그래서 마치 그냥 이러면 그냥 과거로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면, 마치 주어가 이제 그 똑같이 과거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고쳐야 되겠네. 자, 마치 자, 동사를 하는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지 했던 것처럼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하더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있는 as if 다음에 had pp는 그 과거형이기 때문에 또 그대로 따라가세요. 있는 그대로 정말로 그냥 과거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는 있는 그대로 또 대과거로 해석을 해서 자, 여기는 또 과거가 아니라 어떻게 쓰면 돼? pp를 대과거에 했던 것처럼 말을 하더라. 대과거에 했던 것처럼 말을 하더라. 네, 그래서 약간 다소 고쳐서 했어야 됐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예문이 있잖아요? 자, 그는 말했어. 그는 말을 했는데, 너가 과거에 결혼했다라고 말을 한 거야. 자, 이건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as if you had married her 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건 대각으로 해석하면 돼. 그는 말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네가 그녀랑 마치 결혼을 했었던 것처럼 말을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사실은 이 과거형으로 그냥 해석하라 그랬죠? 똑같이. 그녀는 그녀와 결혼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과거형으로 didn't marry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대과거인데 대과거 그대로 또 그냥 가서 해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는 대과거에 결혼을 안 한 거기 때문에 hadn't married, 즉 had not marri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s if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주절에 따라서 주절이 앞에가 현재형이면 우리가 했던 것대로 과거형을 적용시키시면 되지만 만약에 주절에 과거형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과거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와 있는 시제 그대로를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요. 돌려? 힘들어? 자, if는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if 생략 같은 경우는 가정법에서 우리가 if를 생략을 하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어랑 동사가 도치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if를 생략한다라는 거 이제 예문을 한번 보세요. 자, 예문 보시면 if I were you 라는 표현 혹은 if I had been you 이런 표현. 그러면 해석이 내가 지금 너가 아니거든? 내가 지금 너가 아닌데 내가 지금 너라면 이란 표현이야.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옆에 보니까 if I had been you 라고 하면 내가 지금 과거에 너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내가 너였다면 이런 표현인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근데 이제 이 도치라는 거는 if가 없어지면 주어랑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I랑 were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if가 사라지면 were I you라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if가 또 사라지면 I랑 had만 자리가 바뀝니다. 왜냐면 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분사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had랑 I 자리만 바뀌게 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생략을 했어. 자, 생략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if 플러스 명사 다음에 가정법 나오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if부터 명사까지는 부사절이에요. 뒤에가 이제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인데 자, 우리 이제 여기 이제 without 명사 전에 if부터 한번 보세요.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it이 여기서 해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명사가 없다면 이란 표현이 되는 거야. 요거 자체가 명사가 아니라면, 명사가 없다면 이란 표현이야. 자, 그래서 명사가 없다면 이란 표현인데 지금 끝에가 어떻게 돼 있어? 아니, 가운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동사가 were이라는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뒤에도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동사 원형까지만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법 과거인 거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생략이 점점 됩니다. 자, if 생략하고, is 생략하고, were 생략하고, not 생략하면서 끝에 but for까지 줄여질 수가 있어요. but for 명사라고 들어와 있어. 이러면 또 명사가 아니라면, 명사가 없다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without 명사예요. 명사가 또 없다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잖아. 그랬는데 뒤에는 시제는 이 뒤에를 보고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without이랑 그 다음에 이 before 같은 경우는 이것만 봐서는 지금 없다는 건지 과거에 없었다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유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뒤에 해석 보시면 이제 뒤에를 보고 아 주어가 지금 할 텐데니까 아 명사가 지금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건 이제 과거 완료인데 과거 완료도 표현을 한번 보시면 if it had not been for이에요. 그러니까 were not for이 아니라 had not been for이야. had pp 써서. 근데 이 친구가 줄여졌어. but for 명사까지 줄여졌다가 without 명사까지 줄여졌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딱 봤을 때는 아 이거 그 지금 had not been으로 썼잖아. had not been. 그러니까 과거 완료인갑다. 그래서 뒤에는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had pp까지를 써줬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 과거에 명사가 없었다면 주어가 동사 했을 텐데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if를 또 생략할 수 있겠지? 자, if 생략 버전이 있어. 둘 다 if 생략 버전이 있는데 그건 위에 나왔던 그 도치랑 똑같아요. 그래서 were it not for 명사로 시작을 하거나 had it not been for 명사로 시작을 하게 되더라.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도치가 됐다라는 거는 바꾸라는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 문제에서. 다만 뭐가 나오냐면 바뀐 형태를 보고 맞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were it not for 명사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써놓고 자 이거 문장 뭐 모난 부분 없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 요거 왜 갑자기 월이 있고 여기 it이 있냐? 이거는 이제 까먹은 거지. if를 생략 버전이 있다라는 거를 깜빡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번 외울 때 좀 제대로 외워서 문제에 계속 적용시켜 가면서 아 이게 without 명사, but for 명사, if it were not for 명사였는데 거기서 if가 지워지면서 도치된 형태였던 거지 라고 이제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문장 자체는. 그래야지 문제에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했어. 했더니 밑에 내려가 봐. 자, 밑에 내려가서 봅니다.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제 도치라고 이제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정법이 완전히 끝난 부분이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도치랑 스일치를 같이 몰아서 하는 게 낫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그건 너희 둘이 결혼했어.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 야, 조용히 해. 일로 와. 정재인 일로 와. 정재인 안 되겠어. 저요? 일로 와. 난 제인이가 좀 시끄러. 아, 쟤네 지금 너무 시끄러워. 일로 와. 나 빨리 있어. 내가 아, 정말 시끄러워 죽겠네. 선생 봐야지. 일단은 그래서 이제 뭐 도치 한번 보시면 여기 A랑 B 구도가 있습니다. 자, A 구도 보시면 보니까 이제 부사, 부사구, 동사, 주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사가 맨 앞에 들어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동사의 종류랑 상관없이 자리가 바뀌어요. 부사구가 맨 앞에 들어오는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부사구가 맨 앞에 들어오면 뭔가 강조할 만한 내용인 거야. 이거 강조가 필요한 내용인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봐. 근데 집에 간 게 중요한 거지. 집. 집이라는 장소가 중요해. 그러면 거기다가 뭐 at home, 뭐 to home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걸 먼저 쓰고 나서 얘를 먼저 썼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랑 동사의 자리가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옆에 보시면 옆에 자, 여기 예문이 있어요. 그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모 쳐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아,
어딨지? 여기서 near that hospital까지를 묶으시는 거죠? 묶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부사구로 이제 넣어주시고 뒤에는 주어랑 동사의 자리가 바뀌면 되거든? 자, 근데 이제 여기가 동사가 자리 바뀌었고 주어는 코리안 레스토랑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즈 쓸래 알 쓸래를 물어보는 문제가 실상 많이 나오는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즈 쓸래 알 쓸래를 물어봤을 때 뒤에 코리안 레스토랑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S가 붙어 있잖아.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R에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그 병원이 근처에 있구나. 이 내용이 중요한 거고 실제 문제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치가 되었다라는 게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옆으로 갈게요. 자, 보면 이제 부정어구가 맨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 부정어구라는 거는 옆에 써놨지만 no, not, none, neither, never, not only 해가지고 n으로 시작하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지? 그리고 not only랑 only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한 내용들인데 not only랑 only는 결국에 약간 이제 그 함축을 시켜주는 표현인 거지. 이것만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약간 이렇게 둘레를 쳐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만이란 표현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약간 한정을 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부정어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되고 few랑 rarer 같은 경우는 어가 빠지면 부정어가 되잖아요. seldom, hardly, rarely는 거의 않는, 거의 않다라는 어떤 표현? 또 부정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맨 앞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 보시면 얘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동사가 뭐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옵니다. 근데 어순 자체가 어떠냐면 약간 의문문의 어순을 띠고 있더라.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오면 주어랑 자리가 바뀌지만 뒤에는 어떻게 들어와? 보어 자리니까 명사, 형용사. 그리고 조동사는 원래 동사 원형이랑 같이 다니는데 조동사랑 주어만 자리가 바뀌면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오면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일반 동사가 앞에 들어와 있다. 뭐 play 뭐 이런 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 do, does, did가 앞으로 들어오고 주어 다음에 그 일반 동사에 해당되는 동사 원형이 뒤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순은 의문문의 어순을 완전히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의문문 어순 외웠던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노런 거라고 돼 있어요. 앞에 노가 붙었습니다. 아까 왜 부정어랑 부정어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노까지는 부정어인데 노가 또 같이 뭔가를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 노런 것처럼. 그러면 그거는 부정어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런거가 맨 앞에 들어와 있다. 그랬을 때 비동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어는 어디 있어? 바로 뒤쪽에 들어와 있는 셀프 드라이빙 카즈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카즈에 s가 붙었다 안 붙었다? 붙었다. 그래서 이제 R이야? R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지금 뒤에 보시면 through picture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뭐 하나 정도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2번 한번 볼게요. 2번에 나돈니라고 써 있습니다. 자, 나돈니라고 맨 앞에 이거 첫 번째부터 써 있으면 이거 도치가 부정어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얘가 부정어구입니다. 써봐, 부정어구라고. 부정어구. 이게 부정어구고요. 부정어구가 들어와 있는데 뒤에 이제 두나 더즈가 들어와 있다. 일반 동사가 앞에 들어와 있는 거라서 어디까지가 주어일까 생각해 보니까 얘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이제 커즈입니다. 커즈. 자, 그래서 그러면 동사가 슬립이라고 해서 s가 붙어 있거나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즈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수일치 문제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일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이겠죠? 나돈니가 있으면 어딘가에 버더소가 있는데 여기 버더소가 있거든.
그래서 뭐 잠의 부족이 두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 수일치 부분으로 갑니다. 우리가 수일치라는 건 결국에 이제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단수 쓸지 복수 쓸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단수문 동사를 쓰는 친구들을 다 적어놨어요. 자, 동사 구, 그러니까 동명사, 투부정사, 당연히. 동명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명사절. 우리가 배웠던 내용 있지, 명사절. 명사절 기억나지? 된 명사절. if, whether, 명사절. 또 뭐 있어? whether 명사절 말고 의문사절. 동격의 대절.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내용들이 앞에 이제 주어 자리에 전부 다 들어왔을 때는 단수동사다. 그리고 구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동명사도 어차피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나 보어, 부사 이런 것들을 데리고 다닐 때는 구가 된다고 했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까지를 다 우리가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치랑 에브리 다음에도 단수 명사 쓴다. 각각의, 모든 이란 표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고 단수 명사 쓰고요. 또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더 넘버 오브랑 그 다음에 어 넘버 오브 라인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 이렇게 들어가면 더 넘버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가 들어가고 뒤쪽에 해석은 복수명사의 수라는 표현이 됩니다. 복수명사의 수라는 표현이 돼, 수. 그러니까 더 넘버를 해석을 하면 수야, 수. 근데 우리가 수일치 어디에 꽂혀야 되냐면 더 넘버라는 표현에 꽂혀야 되거든. 여기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단수잖아. 그러니까 단수 명사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자, 밑에 이제 복수. 보스 복수명사 이거 둘 다니까. 그리고 더 플러스 형용사는 우리 내신할 때 많이 했어. 더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 한 사람들. 더폴, 더 리치, 뭐 더 헝걸 뭐 이렇게 해서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으로 많이 썼고요. 복수명사 씁니다. 당연히 복수 동사 씁니다. 자, 근데 a number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many 같은 표현이야. 많은이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많으니까 당연히 무슨 명사 오겠어? 뒤에 복수명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a number of 다음에 복수명사 써서 해석은 많은 복수명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부분 표현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제 그 부분 표현 오브 단수, 그 다음에 복수명사 둘 다 들어간대. 자, 부분 표현을 먼저 보세요. 부분 표현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분수 표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퍼센트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피자판을 한 번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피자판을 딱 한 번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에 이제 2분의 1, 뭐 30%, 33% 이런 거야. 그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고, the majority라는 건 대다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70%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all, none 이거는 100%, no는 0%, half는 50, most는 70에서 80. 더 레스트는 뭐겠어? 나머지란 표현이니까 뭐 10에서 20%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some이랑 any 이것도 이제 그냥 뭐 몇몇에라는 표현을 다 쓰는 것이고 many much 같은 경우도 많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근데 결국에 다 보면 뭐 조금이든 많든 반절이든 간에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자, 이 표현들이 이제 앞에 들어온다.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는 단수 복수가 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30%냐 하나에서의 30%냐 이런 거지. 피자가 3판이 있어. 거기서 절반이냐. 피자가 한 판이 있어. 거기서 절반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복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일치는 뒤에 있는 단복수에 맞춰야지. 퍼센트지에 맞추면 안 되고 거기 뭐 피자가 3판이면은 3판에 맞추고 한 판이면 한 판에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외워야 되는데 자, 여기 어랑 더가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같은 경우는 이제 외울 때 많은이란 표현이니까 많을 때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 상상을 해봐. 그럼 막 이렇게 환상을 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고 뭐 더 같은 경우는 어를 외우면 더가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예문 적용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서 보니까 because라고 돼 있어.
because부터 사실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거든요. 우리가 이 안에서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의 주어는 most of plastic particles입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제가 most라고 하면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70에서 80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70, 80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을 나타내는 친구고, 그러면 더부터 그 다음에 particles. 뭐 여기까지가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명사인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in the ocean은 그냥 묶어주시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명사. 여기 명사. 여기 명사에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is가 아니라 그럼 복수니까 a를 써야 되겠다 해서 a를 쓰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문 적용 두 번째. 자, 일단은 from부터 콤마 전까지 묶고, 요거는 이제 그냥 부사니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절이어야 되는데, 자, some이라고 돼 있어. 그럼 아까 이제 some도 부분 표현이었기 때문에 뭐 몇몇의 이란 표현이었잖아. 그래서 some으로 되어 있으면, 자, 여기 of부터,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찾으면 여기까지, 앞에까지 묶어줘야 되거든? 여기 지금 에너지가 명사야. the energy. 여기 energy가 명사가 되겠고, of 뒤에 있는 명사. store는 동사가 아니고요. pp입니다. 저장된 이라는 pp예요. 그래서 store in air and water flows. 이렇게 묶으면,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동사가 여기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에너지에 맞추기로 했죠. 부분 표현은. 에너지에 s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was가 맞다라는 거지. 이거는 맞습니다. 틀린 부분이 없다. 틀린 부분이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데, 자, 우리가 또 스위치가 주어 자리에만 들어가는 거 말고요. 주어랑 동사 사이에 낀 거를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조금 더 뒤로 가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의 스위치는 주어랑 그 다음에 동사의 문제인 거거든? 주어랑 동사가 맞느냐? 여기서의 주어랑 동사만 우리가 보면 되는데, 중간에 낀 거를 우리가 묶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낀 거, 여기 예문 보니까 farmers knowledge 쓰고 about tools for farming이라고 돼 있어. 그럼 중간에 들어와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렇게 자꾸 묶어줘야 돼요. 왜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든 부사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일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렇게 묶었어. 네. 네. 혹시 저기 컴퓨터 켜져 있어요? 아닐걸요? 저거 켜주실 수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5분에 되는데. 안 돼. 안 되는 척. 아니, 지금 왜 저러지? 너 왜 그러니? 뭐예요? 추워? 오. 야, 유민아, 너 예린이 같아. 왜? 앞머리. 아, 뭐, 춥기는 하지. 춥기는 찾았어.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중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묶었다. 묶으면 보인다 이거지. 누가 보여? 이제 주어가 보이겠지. 주어가 누구다? 뭐 아니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주어는 누구예요? 여기서 주어는 farmers knowledge가 주어란 말이에요. knowledge s가 안 붙어 있잖아. 그러면 단수다. makes. makes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makes에다가 체크를 하셔라. makes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들어간 거가 이제 VING일 때. 이거는 VING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분사인데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 갑자기.
현재 분사. 아니,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고 밑에 있는 요 이제 부분은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투부정사인데 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는 거죠. 둘 중 하나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P. PP는 과거분사겠지. 과거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낄 수가 있고 관계사다. 이것도 형용사기 때문에 중간에 낄 수 있죠. 형용사 구다. 뭐 이것도 중간에 낄 수 있죠. 왜냐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 형용사만 남기 때문에 중간에 또 낄 수가 있고요. 삽입어구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콤마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는 이렇게 안 치워져. 삽입어구라는 거는 콤마랑 콤마 사이에 있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콤마랑 콤마만 보면 자꾸 묶어야 돼. 묶어서 날려야 돼. 없는 셈 쳐야 돼요. 그래야지 주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보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 자, 여기서 두 번째 요 college student 요거 한번 봅시다. 자, college student라고 했는데 anxious라는 형용사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anxious는 어디서 배웠냐면 be anxious about에서 뭐뭐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about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애들입니다. anxious about obtaining a job가 결국에 하나의 형용사 구라는 거죠.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괄호로 쳐서 보니 주어가 나오죠. 주어는 누구죠? 스튜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어다. s가 붙었다.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R이라고 체킹을 하셨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직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대학생들은 are hoping, 염원하는 중이다, 원하는 중이다. to get place in internship program, 인턴십 프로그램에 자리를 얻는 것을 희망하는 중이다. 뭐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보니까 또 여기 보니까 the reason why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가 the reason 다음에 why가 들어오면 관계부사가 아닐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y부터 쭉 해서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 데까지 묶어봤더니 이게 뭐더라? 관계사절이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계사절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보이죠? 주어 어디 있어요? 더리즌이라는 애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더리즌이라는 데에 꽂혀야 되는 거지. 더리즌에 꽂혀서 결국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is를 써줘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친구들을 형용사구나 하고 제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단원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결국에 준동사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관련된 형용사 절도 다 알아야 되고 접속사 관계된 부사절에서 뭐 부사구, 부사절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단원에 들어올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딱 여기까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 30분 동안은 시험을 보셔야 될